지금 제일 황당한 사람이 젠슨 황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거를 와, 55억 달러가 한 번에 중국에 함부로 수출하지 말아라 해서 그럼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H20이라는 걸 만들어서 납품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뒤통수를 맞아. 너무 안타까운 회사가 돼버렸어요. 말하라고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됐겠거니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니야. 라이선스 못 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괘씸죄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뭐 밥을 좀 싼 걸 샀다든가 아니면 뭐 좀 먹다가 뭐 이렇게 후룩짭짭 소리를 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뉴욕타임즈가 거기에 대해서 딱 이 기사를 썼죠. 딥식 때문이다 이게. 딥식이 이렇게 커서 우리가 AI가 독점하고 우리가 미국이 이걸로 완전 세계를 압살할 줄 알았더니 이 딥식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거 칩 공급한 애가 엔비디아잖아. 얘네가 고의로 이거 준 거 아니야? 중국 사람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의회에서도 조사를 나선다. 거기에 의회에 공산당 특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특별. 거기는 중국 매들만 다, 매파들만 가득한 거기서 지금 조사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고 저는 와 이거는 심각하다. 중국에 이제 파는 건 사실상 거의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그게 보통 그 위원회는요. 진짜 중국은 우리의 적이라서 이거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위원회예요. 적국으로 규정해서 그 그런 법을 거죠.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한테 지금 디리스팅 얘기도 나오잖아요. 디리스팅 얘기는 골드만삭스에서 막 거기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내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간단히 말해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빈산세 씨가 완전 이제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팀에서 거기에 군수업체들이나 뭐 기술기업들 이런 데다가 제가 갖고 있는 몇 명씩 거기서 돈을 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 철회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정도면 저는 이제 엔비디아 중국 매출은 거의 뭐 이제는 뚝뚝뚝뚝 줄어드는 일만 남았다라는 그걸 방어하더라도 마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현재 마진이 하반기에는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그 마진 문제는 오히려 이제 오늘 JP모건에서 쓴 리포트를 보면은 마진은 오히려 괜찮을 거다. 근데 이제 말씀처럼 이제 매출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H20 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5월 15일부터 그 AI 확산 규칙이라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해놓고 간 게 이제 또 시행이 되는데 그게 시행이 될지 말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시행이 된다면은 중국 뭐 이 칩 H20 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뭐 특정 중동 국가들 러시아 이런 미국이 적국으로 규정한 나라들에는 그냥 아예 수출이 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국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반도체가 이제 완전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 돼버려가지고 이 리스크가 뭐 설사 나중에 H20에 대해서는 저성능 칩에 대해서는 뭐 라이선스를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이게 그런 좀 걱정이 저는 되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또 중국에서는 화웨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상당히 뭐 930C 칩 같은 걸 보면은 뭐 세미 애널리시스 이런 미국 반도체 전문 매체들에서 막 검증을 막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따라왔대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도 이제 몰라 그럼 우리도 이제 엔비디아 거 안 사고 야 다 화웨이 거 써 또 이렇게 공산당에서 명령을 하면 다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리스크가 상당히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TSMC가 1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익이 60% 늘고 네. 엄청나게 좋고 앞으로도 뭐 주문도 뭐 너무 좋고 AI 관련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은 가수요가 있을 겁니다. 관세를 얻어맞기 전에 빨리 확보를 해야겠다. 재고를 확보하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우리가 계속 때리겠다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예했지만 90일이에요. 그거 끝나고 또 유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예를 90일만 했고요. 그리고 섹토리얼로 다시 품목별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수요자면 야 빨리빨리 줘. 이렇게 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하반기에 만약 반도체 관세를 막고 뭐 중국 못 팔게 하고 이렇게 되면 마진이 과연 엔비디아가 예상한 대로 하반기에는 회복될까? 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구심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움직임이고 그 말씀하신 TSMC가 그나마 장을 좀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이 방금 말씀하신 해석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떤 성장세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조차도 이젠 힘들구나 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거 전망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어제 어디인가에서 보고서를 낸 걸 봤더니요. 가이던스를 냈잖아요. 지금은 1분기 실적은 다 좋아요. 왜냐하면 가수효까지 네.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1분기 뭐 처음에는 괜찮았고요. 사실 작년 4분기로 보면 2, 3% 정도의 수준의 성장을 유지한 채로 1월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상황인데 이제 관세가 터진 게 이제 4월부터죠. 본격적으로 된 게 3월부터 물론 난리가 났지만 4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관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본 재미있는 보고서가 이런 겁니다. 가이던스가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높인데 4월 2일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냈는데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냈다. 4월 2일 날 어떤 기업 하나가 가이던스를 우리 다음 분기에 좋을 것 같아 라면서 가이던스를 올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었답니다. 왜냐? 올리려던 애들도 갑자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우리 몰라. 유나이티드 항공 가이던스 이번 주에 낸 거 보면요. 웃기잖아요. 시나리오를 경기 냈어요. 침체 있을 경우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이던스라는 건 기업들이 이걸 알잖아요. 이렇게 돈의 흐름이라든지 예약 수요 그쵸. 이런 걸 봐서 뻔하게 아는데 이거를 3개월을 못 보는 거예요. 모르겠다. 3개월을 못 보고 야 이건 impossible to predic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는 거 보고 와 무슨 월가에서 이게 닮았나? 월가도 원래 뭐 최악의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뭐 최상 시나리오 이렇게 내잖아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내면 이게 가이던스가 아닌 거죠. 나도 모르겠다. 월가도 황당해질 만한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온 뉴스가 블룸버그가 집계를 했더라고 표로 해가지고 월가가 가장 올해 전망했었던 S&P 500의 마지막 숫자하고 최근에 변경한 숫자 폭이 막 거의 한 30%씩 내려가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렸어. 이걸 왜 예측을 하고 있나라고 맞아요. 누가 이해를 할까 싶어요. 근데 저는 더 웃겼던 거는 그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니까 월가가 좋아했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 야, 이거 괜찮다. 이러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가이던스가. 와,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요즘은 가이던스를 철회하지만 않아도 유지만 해줘도 지금 감지덕지한 상황이어서. 그게 맞네요. 그게 맞아. 철회할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TSMC도 유지를 해줬다. 아유 감사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참 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보면서 월가의 가이던스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지를 알게 되는 좀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이던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향후 이익 곱하기 이제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채팅창에서 양자 가이던스라고 하죠. 너 어느 분이세요? 양자 역학 퀀텀 너무 딱 맞아. 그래서 지금 현재 월가가 한 $270 정도 올해 주당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270 정도 봤어요. 거기에 한 21배, 보통 20배를 곱하면 270달러면 5,400에다가 23배 이렇게 곱하면 이제 6,000 넘고 뭐 거기에 뭐 25배까지 가 그러면 7,000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50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럼 $250면 20배를 주면 이제 5,0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게 예상보다 성장이 안 되면 이렇게 멀티플 프리미엄이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평균적인 어떤 멀티플은 16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16배, 18배. 이 정도 수준이었고 경기 침체가 오면 14배 밑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다가 18배를 곱하면 4,00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어서 지금 모두가 믿을 건 가이던스밖에 없어라면서 과연 우리 전망이 트럼프가 이렇게 흔들지만 그래도 맞을까라고 봤는데 나도 모르겠어 다들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매일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고 인텔까지 같이 얻어맞고 있잖아요. 여기에 AMD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똑같은 그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 아니 아무것도 수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선배가 인텔 그거 보고 인텔이 뭐 수출은 하고 있나 막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수출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 같고요. 그렇죠. 하지도 그리고 말고. 인텔은 또 오늘 TSMC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인텔 뭐 아무것도 조인트 벤처 이런 거 하는 거 없어. 완전 거절했죠. 네. 전혀 논의 중인 바가 없다. 네. 인텔과 합작 투자나 라이선스나 이런 얘기를 했죠. 반도체 어렵습니다. 이게 한동안 랠리를 했었던 지난해 분위기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반도체는 지금 완전히 뭐 기술 발전, 누가 시장 점유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학적 요인.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 세계적인 이 지오폴리틱스 이걸로 모든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17일 기준으로 선행 PE가 34배거든요. 물론 선행 PE는 18배가 좀 안 되지만 그동안 너무 높았던 게 이제 많이 거품이 낮아졌다. 좀 빠져서 이제는 많이 싸졌어요. 사실. 이제 많이 싸져서 나는 이제까지 엔비디아를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아유 그냥 브로드컴이나 딴 걸 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싸진다면은 반도체 섹터에서 누구나 1등을 사고 싶어 하는데 이제까지 비싸서 못 샀던 거니까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차 있었던 거품이 조금씩 빠지는 네. 뭐 건전하게 빠진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요즘 또 시스코랑 비교한 이 주가 그래프가 또 돌아다니던데 어쨌든 시스코처럼 이제 뭐 맞네요. 좀 더 펀더멘털이 시스코보다 강하다면은 결국은 다시 거품이 이제 빠져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 건전한 조정인 건 반갑긴 하지만 너무 세게 얻어맞아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이제 뉴욕에서 뉴욕 오토쇼가 있었어요. 여기가 네. 자동차 25% 관세 얻어맞은 사람들 이제 줄줄이 있는 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어제 오토쇼에서 일단 포드와 이 쉐보레 분들의 얘기로는 관세 얘기는 우리는 안 하고 싶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라. 우리도 모르겠다군요. 결국. 전기차는 그럼 나오나? 전기차도 아직 물어보지 마. 그런 부분. 그래서 너네 뭐 하고 싶은데 했더니 지금 팔고 있는 그 완전 큰 차량 있잖아요. 포드는 익스피디션 그리고 F150 그리고 쉐보레 같은 경우도 그 대형 차량들 우리 요거로 일단은 팔 거야. 요런 얘기밖에 안 하고 짧게 총평을 잠깐 하자면 이제 진짜 레거시들의 잔치구나. 이 회사들 말고 테슬라 없고 리비안 없고 막 그렇거든요. 큰일 났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시장이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부품사에 대한 관세도 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직 다음 달 2일이니까요. 그것도 트럼프가 진짜로 면제를 해주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상황이어서 그런 흐름들입니다.